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깜짝 제안을 계기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충청권 4개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가 마련한 예산정책협의회. 하지만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촉발시킨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대전 시민 모두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대로 추진할 것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 이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2004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서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신산업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데야 된 것이 아니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세종시 착공 1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미완에 그친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꺼진 줄로만 알았던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천 개발 추진과 저지를 반복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충북은 다시 소모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1985년부터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는 대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로 2015년과 2018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발단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지주조합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조성계획 승인 효력은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1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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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 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대구환경청에 재협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존의 그런 사례를 봐서 접수를 하지 말고 반려를 해야지 되지 않나. 2년 전 해단시까지 가졌던 문장대 온천 저지 대책위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28일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30년 넘는 저지 활동을 재개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시의회가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건축물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이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무리를 빚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누딜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은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의 시간과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사업 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소유주가 실시한 안전검사에서도 정밀 안전진단과 구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C등급 평가도 믿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C등급은 안전도가 보통, D등급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에 의문과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이활동과는 별개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할지는 상임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2025년) 전국 첫 상용 노선으로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시가 트램이 달리는 2025년의 대전 도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 곳곳을 달리는 트램. 한밭대로를 지나 대덕대교를 건너 유성까지 트램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36.6km 구간을 트램이 순환하는 2025년 대전의 모습입니다. 트램 한 대 편성은 버스 3대, 승용차는 174대 운행과 맞먹는데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해 환승이 쉽고 지명과 높이가 같아 교통약자도 탑승이 편리합니다. 서대전 6교의 경우 6교를 철거한 뒤 지하차도를 설치하기로 했고 서대전 내거리에는 트램 전용 우회 정거장이 따로 설치됩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은 트램 전용 가로변 차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공법과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또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는 물론이었거니와 교통의 사각지대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오르막 구간인 중구 태미고개 구간 지하화 방안은 재정 문제로 일단 유보됐지만 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교통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다음 달 기본 계획 승인을 받는 즉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0월 용역에 착수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해안에서만 문어를 잡는 줄 알고 있지만 제주 깊은 바다에서 요즘 문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다른 지역 문어잡이 어선까지 몰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잡은 문어값은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문어잡이 조업 현장을 김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제주 북동쪽 해상 문어 어장에 도착합니다. 선원들이 분주하게 통발을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합니다. 통발 안에선 커다란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제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문어입니다. 성인 팔뚝보다 큰 데다 워낙 힘도 좋아 빨판에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깊은 제주 바다에서 끌어올린 통발마다 이처럼 커다란 문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문어 조업은 3월부터 7월까지 계속됩니다. 수온이 오르기 직전인 지금이 가장 막바지 조업입니다. 일은 좀 힘들어도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지요. 많이 잡아야 돈을 벌일 거다요. 문어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100m가 넘는 깊은 물속에서 잡은 문어는 여전히 최고의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서만 다른 지역 통발어선 10여 척이 몰려들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제주 북동쪽이 돼가지고 수심도 제법 깊고 이쪽에 잡히는 문어들이 육질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문어 가격이 평년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소비 부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좀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생명력 넘치는 문어가 청정 제주바다에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반짝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장마전선이 남기고 간 습도가 더해지면서 오늘 단양의 한낮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올랐는데요. 절기 대서인 내일은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청주의 한낮 기온은 26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일단 장마전선은 현재 남해안까지 북상한 상태인데요. 내일이면 우리 지역에서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이면 충북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호국 영웅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요. 그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허욱구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뉴스에서 유해 발굴 소식은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텐데 먼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기간 중에 전사하신 분들 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12만여 분이 산하에 묻혀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찾아내서 유가족품으로 돌려드려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번영은 또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때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 서 있다고 저희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현하는 국방부 예하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이제 전사하신 분들 이제 중에 이제 12만여 명의 유해 발굴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유해를 이렇게 찾는 건가요? 6.25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가 사실은 격전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역에 전사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남한 지역에는 대략 한 8만 3천여 분이 지금 찾아야 될 분이 있고 비무장지대에 한 만여 분, 그리고 북한 지역에 약 3만 5천여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70년가량 싸늘한 산하에서 지금 저희들의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연간 약 전국의 한 40여 개 지역에서 연인원 한 10만여 명의 장병들과 저희 발굴단 인원들이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대략적인 진행 절차는 먼저 이제 조사 및 탐사를 해서 유해를 발굴할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지역이 되면 거기서 발굴 작업을 해서 찾은 유해를 저희 현충원에 있는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저희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시고 와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신원이 확인되신 분들은 유가족품으로 돌려드려서 국립묘지로 안장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충북에도 이렇게 유해가 있는 곳이 많겠죠? 예, 지금까지 저희가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는 약 137분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실원이 확인되신 분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달에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37사단의 우리 장병들이 영동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해를 발굴해서 유가족품으로 돌려드린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가 유해 발굴 사업을 2000년도에 50주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발굴을 시작한 지는. 현재까지 약 10,000여 분을 발굴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도 한 149분 정도 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고령화 시대도 많이 되고 또 지역 개발이 됨으로써 훼손되는 지역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분을 발굴해서 가족 부문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가 발굴된 게 만여 군데 그 중에서 이제 신원이 확인돼서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린 분이 149명.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유해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간단히 이제 신원 확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해를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유해에서 이런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뼈에서 이제 유전자 즉 DNA를 추출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를 딱 보면 어떤 군번줄, 지금 인식표라고 하는데 또는 본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이 전혀 없다 보면 이 유해가 이 뼈가 누구의 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사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찾아서 그분들의 타액, 침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또 추출해 가지고 과학 기술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는 뭐 삼촌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 안 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참전하신 분들의 신체 정보나 의료 치과 진료 기록도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유해를 발굴하고 유가족을 찾아서 DNA 검사를 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해를 발굴해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그게 이제 유가족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유가족한테 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족의 그 유전자 시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유가족의 그 유전자가 잘 확보가 돼 있나요,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될 전체 대상 중에서 약 30% 정도 유가족 시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30%? 예, 예.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유가족을 확보를 하려면 유가족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결국은 70%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 약 1000여 분이 저희 단으로 전화가 오셔서 나는 전사하신 분의 아들, 딸이다 또는 뭐 우리 동생, 형님이시다 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조카분들의 전화가 오셨거든요. 그분들은 최근에야서야 어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전사자의 유가족의 70% 분들은 이러한 것이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만큼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유가족 시료를 채취를 하시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의 30%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70%는 대부분 이렇게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가 지금 안 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그 기다리시는 유가족분들은 일단은 시료를 채취를 이제 해야겠네요. 어떻게 연락해서 확보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재 8촌까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유가족 시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유가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것이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예, 또는 군부대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단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1577-5625입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채취도 하고 또 안내도 해드리기 때문에 연락만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유가족의 시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봉으로 타액을 이렇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군요. 간단하게
이 실효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또 주변에 유가족을 알고 계시다면 주변에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대단히 중요한.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해 발굴이 되고 신원까지 확인이 되면 유가족들은 이제 그 유고를 받아보는 건데 그럼 참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또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동안 유해 발굴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그런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든 신원 확인되신 분들의 뭐 사례는 정말 애틋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두 분의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굴하고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가 작년에 발굴이 돼가지고 신원 확인되신 분이 김진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이제 20살 전후로 전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면 90세가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드님 한 분이 계시고 70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의 부인이 현재 93세인데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남편을 23살에 여의시고 그 후에도 이제 재가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남편 같은 분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재가도 안 하시고 아들님 혼자 평생을 키우셨는데 최근에 아드님한테 이제 내가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나면 남편도 못 찾았는데 묘를 뜨지 말고 내 뼈를 화장을 해서 산에다 뿌리라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실현하게 되셔가지고 됐기 때문에 대전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부인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현충원의 남편분과 함께 합장을 하게 돼서 평생 이제 두 분이 영면하시게 되는 사례도 있고요. 네. 최근에 6월 25일 날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모시고 온 유해를 대통령 주관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장진호에서 전사하신 최재익님이라는 분은 아드님이 계시는데 마찬가지 그분도 한 70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제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20살에 아버지라는 영화를 보고 보름 동안 알아 누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그분이 이제 이 전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따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 전화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평상시 아버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아버님을 찾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이제 확인하셨는데 정말 평생 아버지 소식 한번 듣고 돌아가시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아버님을 찾게 됐고 그래서 아버님은 70년 동안 7,000km를 돌아서 대한민국 땅을 밟으셨고 네. 이번 행사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아버님 유해를 같이 이제 영접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원 확인되신 분들을 찾아드릴 때 그 네. 어떤 기쁨과 또 감사함은 뭐 무엇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또 방송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 이제 유가족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 유전자, 시료 채취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6.25 때 20살의 전후에 이제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산하에서 저희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유가족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계시면 나로부터의 어떤 유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분의 유가족도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게 되면 네. 저희가 반드시 그분들을 찾아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을 찾고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허욱구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
있습니다.